피그 2D 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그 2D 엔진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드하고 모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그 씬 그래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노드 부분은 이 노드 부분은요. 자, 이 노드 부분은 실제로 이 트리 자료 구조, 트리 모양의 이런 자료 구조에 말 그대로 이 노드에 관한 그런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트리에 붙이고 빼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정한다든가 그런 관련한 그런 메소드나 함수들 그런 게 이제 몰려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3D 엔진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니티 엔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폼이라든지 위치를 제어한다든지 어떤 텍스처를 적용한다든지 스프라이트 정보 스프라이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모델에 다 담아져 있죠. 피그 2D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자, 이와 같이 충분히 그 DOM, 그러니까 즉 웹에서 제공하는 그 레이아웃 기능, 그러니까 HTML 태그로 쓰는 레이아웃 기능을 10분 활용을 해요. 별도의 그런 기존의 다른 엔진에서 캔버스에 직접 이렇게 매번 그리지 않고요. 그냥 그 웹브라우저에서 자체적으로 레이아웃 그런 렌더 엔진 단을, 그러니까 웹퀵 단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활용하도록 돼 있는 엔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씬 그래프 관리도 이 DOM 트리를 이용하니까요. 네이티브 단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바스크립트 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트리 스네나 그런 것도 그 함수를 쓰면 되니까요. 쿼리 셀렉터 같은 그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쿼리 셀렉터 함수는 C++로 구현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따로 만들지 않아서 그 용량도 파싱하는데 시간도 절약되고요. 용량도 그 서브 쪽에서 받아야 하는 그 네트워크 그런 용량도 줄어들고요. 트래픽 용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웹킷 단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의 네이티브 못지않은 그런 속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피그 2D 엔진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씬 매니저를 생성을 해야 돼요. 자, 씬 매니저 생성하는 부분은 자, 이 부분 jQuery를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쿼리 셀렉트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책에 예제는 jQuery를 써서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jQuery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썼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써도 돼요. 왜냐면 한번 생성하고 끝나는 코드잖아요. 그런 경우는 써도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컨테이너를 전달할 때 컨테이너에 대한 그 태그죠. 그 HTML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정의가 돼 있죠. 그 특정한 그 태그를 전달을 해주면 그걸 씬 매니저 그걸 이제 누트 태그로 놓고 그 씬 매니저를 꾸미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노드 생성과 등록인데요. 자, 이건 이제 이미지 노드를 쓰는데요. 이건 이제 테스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이제 씬 매니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노드를 생성을 해요. 노드를 생성한 다음에 그 노드를 씬 매니저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루프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을 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볼 때 타이머를 해도 되겠지만 타이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타이머를 돌려가지고 그 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 비디오 카드가 화면을 한 번씩 갱신할 때 그 주파수 화면 갱신하는 주파수가 있어요. 대개 이제 60
아니 60Hz죠. 초장 60번 갱신하는. 거기에 딱 동기화가 돼서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 놓으면 예를 들면 화면이 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셋 타이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번 그렇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호출되는 게 보장받지 못해요. 네, 이와 같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하면 일정 간격으로 게임 루프가 호출되도록 보장을 받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뭐 타이머 이용해서 이제 타이머 델타 타임도 받아오고 처리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이 이제 게임 루프는 되도록이면 일정 시간에 호출이 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PS 플레이 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 같은 그런 게임기들은 아예 그냥 고정이 돼 있기도 하죠. 그리고 60, 예를 들면 이제 특정 그런 정해진 그런 이제 회사 방침에서 정해진 프레임에 이제 처리를 못하면 아예 검수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나 여타 다른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는 그쪽 하드웨어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넥서스 7 같은 건 보니까 30 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30Hz죠. 초당 30번 내부적으로 비디오 시스템이 비디오 처리하는 칩이 30번 갱신한다는 거겠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60번 갱신하고, 그리고 뭐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더 막 80프레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거기에 맞춰서 돼 있는. 이것도 보면 예전 버전에서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면 이게 이제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타이머로 그냥 에뮬레이션 돼서 썼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젤리빈, iOS 같은 경우는 7부터는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아예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게임 루프는 항상 이와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재기적으로 써요. 자, 이거 한번 호출을 하고 여기 이제 루프 함수를 한번 만든 다음에 처리한 다음에 다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하면 다음번 비디오 주파수가 다음번 비디오 화면이 갱신되는 타임에 같이 호출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1초에 60번 갱신되냐 30번 갱신되냐에 따라서 이 루프 함수가 호출되는 게 달려 있겠죠. 아무튼 게임 루프는 계속 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도 일정 간격 호출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아까 그림에서 잠깐 설명했던 대로 노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크게 보면 노드가 있고 모델이 있어요. 피그 2D 엔진 보시면 사실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노드는 트리 자료 구조에 붙게 하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그랬었죠. 객체라고. 그래서 이제 멤버 함수들 주요 기능들인데요. 멤버 함수들 위주로 써놨어요. 자, add 붙이는 거겠죠. 신 매니저에다 붙이는 거. 신 매니저에다가 이제 붙이는 건데요. 이제 이거 붙일 때는 페런츠 노드를 지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노드 밑에 이제 자식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 매니저도 최상의 루트 노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정을 안 해주면 루트 노드 밑으로 붙게 되겠죠. 자, 클론은 말 그대로 노드를 똑같이 하나 클론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런 클로닝 기능. 클론 함수는 노드에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노드에서 이제 특정하게 찾는 거 내부적으로 쿼리 셀렉터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따로 만드는 싱글아프 엔진보다는 훨씬 효율이 좋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쓰니까요. 자, 표준에 따라서 쓴 거죠. 자, 그리고 노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자식 노드를 다 없애버리는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노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드를 다른 노드 밑으로 이제 이전을 시킬 때 쓰는 거겠죠. 자, show 함수는 remove하고는 좀 다르게 아예 그냥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remove 같은 경우는 아예 제거시키는데 show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했다가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잠깐 안 보이게 했을 때는
잠시 안 보이게 했다가 잠시 보이게 하는 그런 처리는 쇼우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리무브를 계속 쓸 경우에 그 단편화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항구적으로 날릴 때는 리무브를 쓰는 게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때는 쇼우, 인자로 펄스를 쓰면 안 보이고 트루를 쓰면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인데요. 피그2D에서 실제로 어떤 그 피그2D 엔진의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라고 보면 이 모델, 노드에다가 이 모델 오브젝트를 붙여서 세트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실제로 화면상에 보이는 모습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옮긴다든지 회전을 시키고, 여기에는 묘사하진 않았지만 스케일도 있어요. 이게 개셋 스케일 얻고요. 텍스처, 그러니까 비트맵 이미지를 바꾸는 거겠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하고 로테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특정한 위치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 기준으로 델타 값을 주어서 그 델타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그 현재 회전에서 델타 회전만큼 계속 이제 회전을 누적시킬 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랜지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것은 트랜지션을 이제 추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어떤 그 애니메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캐릭터를 그 위치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킬 때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좌표계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위에 보시면 위에 이 모델에 보시면 모델의 이제 그 상속도인데요. 자, 이게 이 기본 모델은 이와 같은 이제 함수를 가지고 있고 여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속을 받아요. 스프라이트 모델이 있고 슬로 스프라이트 모델이 있고 이건 이제 뭐 좀 더 그 애니메이션 할 때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만든 또 개치인데요. 뭐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모델, 방금 설명했던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스프라이트 모델인데요. 자, 이건 백본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요. 그 책에 설명하는 대로 피그2D 엔진의 이 모델은 그 백본의 모델을 가져다가 그걸 상속받아서 만든 거라서 자, 이런 식으로 그 내부적인 멤버 변수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특별히 뭐 기능 함수를 만들진 않고요. 이와 같이 변수에다가 값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제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스테이터스를 플레이라고 주면 애니메이션 시작되고요. 스톱이면 멈춰요. 레디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기 상태, 멈춰있는 상태죠. 그 상태가 비슷한데 레디는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생성되고 한 번도 플레이나 스톱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이제 레디 상태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것 뿐이에요. 이것은 스톱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루프인데요.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끝까지 플레이를 시키고 멈출 것이냐 아니면 계속 첫 프레임부터 다시 뱅글뱅글 순환을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기 동작이나 걷기 동작 같은 경우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계속 애니메이션이 돼야겠죠. 그 같은 상태 제어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다음은 자, 스프라이트 구조인데요. 자, 스프라이트를 생성할 때 그 책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구조체에서 만들어서 제이슨 스트럭처를 직접 하드 코딩해서 넣었는데요. 파일에서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 그건 예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아무튼 스프라이트 제이슨 포맷을 한번 보면, 자, 이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 있고요. 이 프레임이 프레임이 있는데요. 그 하나의 프레임은 여러 개의 시트라고 하는 이게 즉 이제 어떤 이미지 조각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런 이미지 조각들을 여러 개 한 장 모아가지고 하나의 스프라이트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그 프레임이 여러 개 모이면은 하나의 프레임, 한 프레임,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이렇게 모이면 그게 전체적인 하나의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시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예. 자, 이건 잘라낼 크기요. 예, 그 어떤 큰, 되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모아놓잖아요. 한 파일 하나에다가요. 그랬을 때 그 특정 위치에서 잘라낼 것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센터 오프셋인데, 예, 중심점이죠. 그러니까 즉, 그 변환할 때 그 변환의 중심점이죠. 피봇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원본에서 잘라낼 위치예요. BPX, BPY 하는데, 이게 좀 컷 X, 컷 Y 그렇게 그렇게 이름 명명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엔진을 만들 때 그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그 위치를 받아왔어요. 그때 이제 그게 소스에 남아가지고, 그게 이제 수정하기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커져서 수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서 그대로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엔진 소스가 있으니까요. 이게 이름이 정 헷갈리면 이름을 바꿔서 쓰셔도 되겠죠. 컷엑스 컷이라고 하셔도 되죠. 지금 현재로 이제 구현된 스프라이트 모델은 캔버스로 한번 이미지 이미지 오브젝트가 캔버스로 한번 이동한 다음에 찍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예전 것은 그 이미지 객체를 직접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동시킨 다음에 한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써가지고 속도가 그다지 빠르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게 그 HTML5 표준 이전에도 있던 방식이라서 그 좀 구현 자체가 보시면은 물론 이제 구현하기 나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SS3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직접 바꾸면 실제로 이게 픽셀 연산이 일어나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작은 이미지는 별 상관이 없는데 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속도가 느려져서 나중에 이제 캔버스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큰 이미지가 있고 작은 그 한 프레임을 보여주는 캔버스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걸 캔버스로 한번 전달을 한 다음에 이 캔버스를 가지고 뭐 위치를 이동시키고 아니면 이제 바뀌었을 때는 또 다시 이제 캔버스에서 다시 드로우 이미지를 써서 그 프레임을 바꾸고요. 드로우 이미지 자체는 그 드로우 이미지가 이제 픽셀 단위로 이렇게 카피를 해주기는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C++로 구현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드로우 이미지를 쓰는 것은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제어하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소스 코드 보시면 실제로 구현은 그런 식으로 그 캔버스를 써서 한번 거쳐서 표현하는 식으로 스프라이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노드를 생성해주는 헬프 함수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자, 이제 이건 더미 노드 하나 만들어줄 때 쓰는 거고요. 자, 이미지 노드인데요. 이건 뭐 거의 이게 테스트용으로 쓰시면 좋은데 실제 게임에서는 안 쓰는 게 좋죠. 왜냐면 이건 그냥 이미지 오브젝트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슬라이스 이미지나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는 캔버스 기반으로 이미지를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미지 태그를 쓰는 그 이미지 오브젝트들은 또 메모리 같이 그걸로 이렇게 화면 갱신했을 때 하고요. 이런 캔버스 기반으로 화면 갱신을 했을 때 하고요. 그냥 바뀌는 거 없이 그 이미지, 크리에이트 이미지로 만든 노드가 화면상에 많았을 때, 그리고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로 만든 것들이, 즉, 이제 캔버스로 만든 것들이 있죠. 화면에 많은 것들하고 그냥 놓고 봐도 프레임이 떨어져요. 이미지 오브젝트로만, 크리에이트 이미지로 만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이 슬라이스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그 자를 위치까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라이트 객체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함수죠. 스프라이트 노드들을요. 자, 리소스 프리로딩에 관한 건데요. 자, 보시면요. 자, 리소스 프리로딩은요, 그 셋업 어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요. 자, 이 함수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상대 경로죠. 예, 상대 경로로. 예, 그러니까 그 리소스 파일들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예. 자, 거기서 다시 이 어셋 패스 기준으로요. 다시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 즉 이건 이제 텍스처 파일들이죠. 예, 배열 형태로 이와 같이 배열 형태로 한 개 이상, 여기서는 한 개만 했는데요. 한 개 이상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파일도요. 아까 설명했던 그 제이슨 형식으로 똑같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onNode complete하고 이제 메인을 지정해 줬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 리소스들이 다 한꺼번에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호출될 함수를 이와 같이 또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리소스를 다 로딩한 다음에 딱 맞춰서 그 게임이 시작되던가 뭐 화면을 보여주던가 그래야겠죠. 왜냐면 그 자바스크립트는 비동기 언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그 리소스가 실제로 로딩이 되지 않았지만 그 뭐 씬매니저 할당하고 그 뭐 이렇게 노드들 화면상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처음에 리소스가 로딩될 때까지는 보이지가 않겠죠. 점차 하나둘씩 이렇게 차곡차곡 나오는데 그럼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로딩이 안 됐다가 로딩이 되면 깜빡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로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동기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럴 때는 셋업 어셋 셋업 어셋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게임 루프에 대해서 이번 장 마지막인데요. 자, 게임 루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자, 위에도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피그2D 엔진 딴에서 아예 그걸 이제 좀 가려버렸어요. 게임 루프 자체를. 그래도 너무 많이 가리면 안 되니까요. 뭐 기본적인 건 다 그렇게 많이 가리진 않았어요. 자, 보시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이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그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요. 이 그 스타트 게임 루프 하면 내부적으로요. 자, 이게 그 게임 루프 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함수에서 계속 이렇게 콜백되는 값들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델타 값도 매번 넘겨오니까 이거 이용해서 뭐 물리 엔진에다 다시 넘겨준다든가 그런 처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올, 씬 매니저에 업데이트 올 이걸 매번 해줘야 싱그래프가 매번 갱신이 되죠. 그래서 이걸 직접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부분에 이제 게임 루프를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번 이제 업데이트 올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게임 루프 로직을 주무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스타트 게임 루프라고 해서 게임 루프 관련한 그 헬퍼 함수를 하나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쳤는데요. 사실 뭐 피그2D 엔진이라는 게 뭐 간편하게 이렇게 그 노드하고 모델하고 씬 매니저 이렇게 세 가지로만 크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제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관한 그 예제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